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롱텀 케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200만 불이 있어도 돈이 아까워서 벌벌 떠서 제대로 돈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봐 주셨어요. 예. 어떤 분들은 그냥 제목만 읽고 이렇게 적어 주신 것 같아요. "200만 불인데 뭐가 걱정이냐." 예.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때 뭐 내용은 200만 불까지 꼭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사실 한 50만 불만 있어도 우리가 계획만 잘 세우면 늙어서 편하게 살 수가 있다. 뭐 그 주제로 좀 이야기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또 어떤 분이 또 댓글 적어 주셨어요. 사실상 50만 불 갖고도 될 수 있고 예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 갑자기 내가 아파서 요양병원에 가야 되는 그래서 누구의 돌봄이 필요한 롱텀 케어가 필요할 때 그때는 사실상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200만 불 갖고도 벌벌 떠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게 될 수가 있습니다. 200만 불도 솔직히 롱텀 케어 가면 미국에선 금방 날아갈 수 있는 돈이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은 롱텀 케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거 예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또 준비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미국의 이제 노인 복지 관련돼서 연구를 하고 있는 Urban Institute이라는 곳의 조사에 따르면요. 65세가 된 미국인 중에서 70%가 살아가면서 어떤 형태든 간에 롱텀 케어가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또 20%는 5년 이상 이런 케어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70%, 10명 중에 7명이죠. 네, 그리고 그 7명 중에서 또 20%, 그러니까 한 14명 정도. 그러니까 100명 중에 14명 정도는 5년 이상 롱텀 케어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수치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인간의 평균 수명도 늘어나고요. 전반적으로 환경이 좋아지니까 사실상 이제 수명이 더 늘어난 거죠. 근데 수명이 건강하게 오래 살면 되는데 몸이 아파서 만약 병원 신세를 지면서 남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5년 이상 살아간다. 그러면 그 비용이 무지막지하게 비쌉니다. 제일 좋은 건 사실 건강하게 살다가 이제 하늘나라 가시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게 사람 마음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 간에 롱텀 케어에 대해서 준비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롱텀 케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우선 기본적으로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보험 중에 하나가 뭐 젊은 분들은 이제 각자 보험이 있겠지만 메디케어, 그다음에 또 메디케이드.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서 메디케어라고 얘기하죠. 메디케어, 네, 메디케이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예, 차라리 돈 없으면 메디칼, 예, 캘리포니아 칼이라고 한다. 메디케이드를 받아서 있으면 편한데 그건 계속 커버해 주니까 메디케어만 갖고 롱텀 케어가 안 돼서 재산을 다 날리는 사람들 얘기를 주변에 좀 들어보셨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50만 불 갖고 있든 200만 불을 갖고 있든 예, 이게 까딱 잘못해 갖고 부부가 롱텀 케어를 받는다. 그러면 이 돈을 다 날리고 그냥 어느 순간 비참하게 뭐 평생 모아놨던 돈 다 날려버리고 그때 가서야 그냥 저소득 빈곤층들을 도와주는 메디케이드에 가입해서 남은 생을 갖다 연명하다가 돌아가시는 이런 좀 안타까운 일도 많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우선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예 이게 어떻게 커버되는지를 좀 설명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디케어는 65세가 되면 다 가입됩니다. 예, 미국에서는 무조건 다 가입이 되죠. 예, 10년 동안 1년에 4 크레딧씩 40 근로 크레딧이 있으면 다 가입이 되고요. 뭐 한 180 몇 불, 예, 지금 뭐 한 200불 해마다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 가격이. 매달 그 돈을 내면 가입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보험 커버를 해줍니다. 근데 이 메디케어가 사실상 모든 걸 커버해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메디케어 할 때도 여러분들이 뭐 중간중간에 또 예, 뭐 디덕터블도 내야 되고 코페이도 내야 되고 또 큰 수술이 들어가면 또 돈도 많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준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커버가 안 되는 것 같다가 커버하기 위해서 메디케어 파트 C라고 얘기하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뭐 제가 그동안 방송에서 몇 번 설명드렸죠. 어드밴티지를 드신 분들도 있고 갭 인슈런스 한국식 얘기하면 실비보험이라는 겁니다. 갭 인슈런스를 또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롱텀 케어까지 다 커버는 안 됩니다. 이게 또 문제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선 스키얼 너스 호스피탈리티에 너싱 케어 한 데가 있죠. 전문 간호 서비스를 받는 게 있고 커스토디얼 케어라고 그냥 몸이 내가 컨트롤이 안 돼 갖고 뭐 목욕도 시켜 드리고 옷도 입혀 드리고 식사도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또 화장실 가는 거 도와드리고 예 이렇게 하는 일상생활 보호조 서비스 뭐 이런 같은 거를 갖다 받을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선 메디케어는 스키얼 너싱 케어만 커버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아파서 의료진이 붙어 있어야 되는 예 전문 간호사가 붙어 있어야 되는 것만 커버를 해 줍니다. 근데 그 커버도
100% 커버해 주는 게 아니에요. 뭐 몇 년이고 계속 커버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금전적인 문제가 좀 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병원에 최소 3일 이상 입원을 해야 됩니다. 예, 그게 어떤 진짜 병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퇴원 후에 30일 이내에 메디케어 인증을 받은 관련 간호시설, 그러니까 즉 Skilled Nursing Facility에 입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 안에서 또 어떤 좀 뭐 치료 같은 게 필요하다. 뭐 물리 치료가 필요하다. 뭐 예를 들어서 넘어져서 낙상을 했는데 걷지를 못한다. 그러면 걷는 훈련을 한다든가 뭐 이런 커버를 받는 거. 이것만 메디케어에서 커버를 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조건이 된다 하더라도 최대 커버해 줄 수 있는 기간은 100일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석 달 조금 더 넘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처음 1일부터 20일까지는요. 메디케어가 100% 보조를 해주지만 21일부터 100일째까지는요. 하루에 217불씩 내야 됩니다. 그 돈이 이제 한 달이면 6,000불이 넘는 돈이죠. 네, 만만치 않은 돈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0일 넘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그나마도 커버 안 해줍니다. 다 여러분 자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메디케어가 여러분이 그냥 20일 안에만 뻗쩍 일어날 수가 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낙상을 당했어요. 병원에 갔어요. 뭐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와서 좀 도와줄 게 필요하고 뭐 스킬 너싱 케어가 필요하다. 예, 뭐 어떤 기술이 있는 전문적인 간호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20일까지는 무료라는 얘기예요. 21일부터 100일까지는 여러분이 돈을 내야 됩니다. 하루에 200불 돈을 내야 돼요. 200불 돈을 내야 되는데 그것도 100일까지입니다. 100일 넘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여러분이 100%다 여러분 자비로 내야 됩니다. 근데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것도 하루에 200불, 217불씩 내야 되는데 여러분이 자비로 내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꽤 큰 돈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메디케어가 있으면 롱텀 케어에 진짜 취약합니다. 그리고 메디갭 인슈런스를 한다고 하더라도 메디갭 인슈런스도 롱텀 케어를 갖다가 다 100% 커버해주는 메디갭 인슈런스는 그렇게 흔치 않아요. 뭐 없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메디갭 인슈런스도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안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디케어의 문제가 사실상 미국이 저도 진짜 불만인 게 뭐냐면 메디케어는 미국에서 세금 열심히 내시고 열심히 살았던 분들한테 드리는 이 보험인데 이분들이 만약에 병원에 몇 달 혹은 1년, 2년 입원해야 된다. 그러면 파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 미국이 이렇게 된 구조라는 게 너무 웃긴 거죠.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 이렇게밖에 될 수 없다는 구조가 너무 미국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제 메디케이드, 캘리포니아 메디칼이라고 얘기하는 메디케이드는 뭐가 다른가? 이름이 되게 비슷하니까 헷갈리는데 캘리포니아는 캘리포니아 케어를 갖다 붙여갖고 메디케어이에요. 예, 메디케어라고 하고 이게 또 지역마다 이름이 좀 다 다릅니다. 주마다 이름이 또 달라요. 예, 그래서 주마다 혜택도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또 주정부에서 또 혜택 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통상적인 걸 좀 이야기해드린 건데 주정부마다 좀 혜택이 좀 다릅니다. 자.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그동안 열심히 돈을 내고 살았던 사람한테는 무조건 들어주는 이제 정부 보험이지만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이 돈이 없어요. 65세까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병원은 가야 돼요. 예, 이런 분들 위해서 나온 게 메디케이드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요양원 거주자 중에서 3분의 2가 다 메디케이드로 충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예. 돈이 없어서 이분들이 아니에요. 처음엔 돈이 있던 분인데도 병원비를 그러니까 롱텀 케어로 1년, 2년, 3년 돈을 내다 보니까 돈이 바닥이 나는 거죠. 예, 그때쯤부터는 돈이 없으니까 메디케이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026년 예, 올해 기준으로 대부분의 주에서 요양원 메디케이드 그다음에 재가 서비스 웨이버, HCBS 웨이버를 받으려면 개인 소득이 2,982불 예, 이 정도 밑으로 벌어야 됩니다. 2,982불 밑으로. 자, 이게 사실 뭐 한국 돈 따지면 꽤 많은 돈이죠. 예, 뭐 한 400 몇십만 원 되는 돈인데 사실 미국에서는 이 돈 갖고 좀 생활하는 게 쉽지 않죠. 예, 어렵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자산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자산이 있는 건요. 대부분 주에서 예, 이게 모든 주라고 다 뭐 통틀어서 얘기는 못 합니다. 미국에는 50개의 주가 있고 또 3,000개 이상의 카운티가 있기 때문에 모든 주에서 다 똑같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진짜 궁금하시면 여러분이 살고 계신 데서 알아보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2,000불 이상 세이빙 어카운트에 돈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이 이상의 재산이 있으면 안 돼요. 그 대신 보편적으로 미국에서 꼭 필요한 거 자기 집, 근데 자기 차 이거는 허용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이 페이오프가 됐다. 내 집에 있다. 내 자기 자동차가 있다. 예. 이거는 허용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돈 버는 거 그냥 은행에 돈 있는 게 2,000불 이상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집 하나, 자동차 하나는 보편적으로 다 예외로 인정해 줍니다. 근데 만약에 은행에 뭐 현금이 있다든가 2,000불 이상 아니면 주식이 뭐 몇만 불어치 있다든가 뭐 채권이 있다든가 예, 이런 같은 경우는 돈이 있기 때문에 메디케이드를 안 해줘요. 자, 메디케이드를 하면 진짜 좋은 게 메디케이드는 100일이고 뭐고 없습니다. 여러분이 5년이면 5년 동안 롱텀 케어를 받아도 계속 나라에서 커버는 해줘요.
물론 시설이나 서비스가 과히 좋지는 않습니다. 자, 주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긴 해요. 예, 커네티컷 같은 데는 한 1,600불밖에 안 되고 일리노이는 17,500불, 뭐 뉴욕은 33,000. 다 기준이 다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댓글로 저는 얼마 내면 돼야 됩니까? 예, 여러분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제가 미국 내 3,000개 카운티의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알 수가 없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것만 아시면 돼요. 메디케이드는 돈이 없는 사람한테 주는 거. 그래서 내가 재산이 많으면 커버를 안 해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뭘 하냐. 내가 나중에 나이 들었는데 큰 재산이 없어요. 한 50만 불인데 만약에 내가 아파서 이거 다 날려먹으면 자식들한테 한 푼도 못 주고 이렇게 비참하게 살 바에 자식들한테 돈을 주고 나는 그냥 처음부터 메디케이드 받아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또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차는 벤츠 타고 다니고 뭐 집도 좋은 데 살면서 왜 저러냐. 자,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5년 전에 자식들한테 돈을 준 거는 괜찮아요. 근데 아직 5년이 안 됐어요. 근데 메디케이드 신청해요. 예, 그러면 너는 메디케이드 신청하기 위해서 자산을 일부러 빼돌린 것이다. 이렇게 간주를 하기 때문에 이걸 미리 계획하고 자녀들한테 돈을 준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게 또 어떻게 일방적으로 또 욕을 못하는 게 뭐냐면 사실상 재정 컨설턴트, 예, CPA 이런 분들이 또 이런 걸 또 제안해 주기도 합니다. 예, 지금 선생님 자산이 그렇게 많이 없으니까 그냥 이 자산을 갖다가 자녀분들한테 다 지금 상속을 시켜주시고요. 또 미국 상속비가 뭐 상속세가 적죠. 예, 그렇기 때문에 상속을 시켜주시고 그다음에 뭐 선생님께서는 메디케이드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리 플랜을 짜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이거는 뭐냐? 5년 전에 해야 돼요. 60개월. 만약에 여러분이 자식한테 돈을 주고 48개월이 됐어요. 아파서 병원 가야 돼. 예, 2달은 그냥 본인 병원을 가든가 메디케어로 하든가 예,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2달 지나고 와서 뭐 58개월에서 2달 예약, 48개월이면 12달 예. 그래서 한 58개월에서 2달 후에 60개월이 된다. 예, 그럼 그때부터 메디케이드를 갖다가 신청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이런 경우는 자산이 있다. 그러면 나머지 돈을 나라에서 회수를 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집이 50만 불짜리 혹은 100만 불짜리가 있다. 이거는 자산으로 카운트 안 해요. 예, 본인이 살아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차도 한 대 있다. 예, 이건 카운트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 돌아가시고 나서 메디케이드로 계속 뭘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집은 나라에서 환수를 해갈 수도 있다. 예, 이거는 좀 미리 알아두시면 좋고, 요걸 많이 먹는 케이스는 이런 케이스예요. 예, 부모가 야, 내가 이제 한 100만 불 있는데 아빠 엄마가 만약에 아파갖고 뭐 메디케이드 하면 이 돈 다 날아가니까 이거 다 너한테 집 사주고 지금 다 할 테니까 대신 네가 아빠한테 용돈을 좀 줘라. 예, 이런 식으로 한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들 이름으로 차도 벤츠를 타고 그다음에 집도 아들 이름으로 사갖고 한 100만 불짜리 200만 불짜리 집에 살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이 보기에는 부자예요. 그리고 뭐 자식들이 용돈 주니까 돈도 잘 씁니다. 그래서 떵떵거리고 잘 써요. 봐서 돈도 잘 쓰고 명품도 차고 다니고 그다음에 또 어디 여행도 다니고 그런데 메디케이드 받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분들 때문에 야 저거 진짜 나쁜 XX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과히 인생이 좋진 않아요. 예, 왜냐하면 제가 많은 케이스를 보고인데 자식들이 처음에 부모가 100만 불, 200만 불 이렇게 딱 주면 처음에는 고마워하죠. 예, 근데 나중에 몇 년 지나면 자식도 그 고마움이 없어져요. 그리고 이제 부모가 야, 차 낡았는데 이번에 벤츠 또 새 것 좀 바꿔줘라. 그러면 아들 입장에서 야, 우리 부모가 맨날 나한테 그거 돈 한 번 주고 계속 돈 뜯어가는구나. 예, 이런 생각해갖고 자식과 부모 간의 그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 어디 여행 갈 테니까 돈 좀 줘라. 예, 그런 것 같은 것 때문에 틀어진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물론 메디케이드는 요양원 비용을 갖다 다 커버를 해줍니다. 예, 근데 그 대가가 예, 여러 가지가 있죠. 자녀들한테 이렇게 재산을 돌려놓고 한다 그러면 나중에 자녀들과 소원해줄 수 있는 예,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이 집을 갖다가 그냥 하나 계속 갖고 있다 그러면 나중에 또 그 집을 정부에서 또 가져가서 여러분한테 들어갔던 돈을 갖다 다 빼고 예, 또 차압을 하는 경우도 또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메디케어든 메디케이드는 롱텀 케어를 하면 돈이 얼마나 들겠냐? 예. 메디케이드를 하면 돈이 들어갈 게 없죠. 근데 메디케어를 해갖고 아까 말한 것처럼 100일 지나면 그때부터 돈이 들어가는데 메디케어 요양원에서 보내는 돈이 도대체 얼마나 들어가길래 200만 불도 안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냐. 예, 요걸 좀 설명드릴게요. 자, 올해 기준입니다. 2026년도 기준. 예, 미국의 전국 평균 프라이빗룸 개인실을 사용할 때 1인실 요양 비용이 한 달에 10,000불이 넘습니다. 1,978불입니다. 혼자 독실 쓰는 게 10,000불이 넘어가요.
한국 돈은 얼마죠? 예, 1,600만 원이 넘어간 돈이에요. 예,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예, 1년이면 13만 1,736불. 예, 1년이면 한국 돈으로는 2억이 넘어간 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인실 말고 세마이 프라이빗, 예, 뭐 2인실 같은 경우, 예, 이것도 한 달에 9,500불. 한 4인실 써도 뭐 한 7,000불, 6,000불. 예, 이렇게 되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은 지역마다 또 가격 차가 또 커요. 요건 또 부자 동네라고 꼭 비싼 게 아니라 이 환경이 많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비쌉니다. 제가 의외로 깜짝 놀란 게 맨날 이런 뭐 정보 같은 거 알려드릴 때 알래스카가 엄청나게 비싸요. 롱텀 케어가 제일 비싼 곳이 알래스카입니다. 알래스카는 워낙 외진 지역이다 보니 모든 의료비가 다 비싼데 요양원은 엄청나게 비쌉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2인 1실을 쓰는 세마이 프라이빗 룸 기준으로도 1년에 33만 불이 들어가고요. 프라이빗 룸은 43만 불이 들어갑니다. 프라이빗 룸 한 번 가면 1년에 43만 불씩 깨지는 거예요. 한국에서 아파트 가격 하나가 깨지는 겁니다. 6억, 7억이 깨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나마 미국에서 좀 싼 곳은 텍사스, 미주리, 오클라호마, 루이지애나 같은 예, 중서부, 남부 지역 이런 곳이 좀 싼데 텍사스 같은 경우는 세마이 프라이빗 룸 기준으로 한 달에 한 5,125불 예, 이 정도 그렇고 1년이면 61,500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세마이 프라이빗 룸 2인 1실 정도가 이 정도고 만약에 뭐 4인 1실 정도 쓴다. 그러면 좀 더 싸게 할 수도 있다. 알래스카랑 비교하면 뭐 5배 이상 가격이 차이 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1년 병원에 간다. 알래스카에 43만 불인데 5년이면 얼마죠? 예, 200만 불이에요. 그러니까 200만 불이 금방 날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아버님 혼자. 어머님도 나중에 아프다. 그러면 400만 불도 모자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롱텀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을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미래는 장담 못하고 우리의 건강은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국민건강보험 같은 게 좀 잘 돼 있고 한국에서 제가 또 장인어른이 롱텀 케어를 한 3년 받다가 돌아가셨어요. 저희 장인어른이. 저희 어머님도 미국에서 한 롱텀 케어를 한 몇 달 동안 받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과 한국의 실정을 좀 잘 알고 있죠. 두 분이 또 돌아가신 또 시기가 그렇게 또 그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몇 년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저는 그걸 잘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미국에서 롱텀 케어를 하면 저희 어머님 때도 좀 되게 안타까운 게 LA 같은 경우에는 뭐 대도시 같은 경우는 예, 한국인이 있으면 좀 한국인들 동양인들 입맛에 맞는 음식도 나올 수가 있는데 제일 큰 문제가 몸도 아파서 서러워 죽겠는데 음식 문제가 제일 큽니다. 그리고 환경 자체가 그렇게 좋지를 않아요. 예, 좋지를 않고 한국 같은 데는 사실 롱텀 케어 이런 데를 갖다가 저희 장인어른은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사설 시설에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는 이제 좀 많이 괜찮죠. 예, 시설이 한국이 미국보다는 좀 더 깔끔하고 괜찮고 음식 입맛에 맞는 것도 있고요. 본인이 진짜 아플 때는 이제 영어를 암만 미국에서 오래 살았어도 예, 아픈 거 표현하고 그럴 때 또 영어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 한국 같은 때는 또 한국말로 할 수 있다는 뭐 이런 또 장점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솔직히 가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국은 예,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예, 같이 운영하는 이 별도의 사보험입니다. 이건 또 따라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 이 보험을 들으면 요양원 이용 비용의 80%를 공단이 부담하고 본인은 20%만 부담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80%는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 그러니까 그러니까 늘 말씀드린 급여 비급여인데 급여 항목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포함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식비, 간식비, 뭐 이런 같은 거, 본인이 따로 먹고 싶은 거, 곳에서 주는 거 말고, 그다음에 뭐 따로 뭐 치료를 받고 싶은 거, 예, 이런 같은 거는 포함이 안 됩니다. 이건 또 본인이 계속 다 내야 됩니다. 자, 근데 한국은 가장 중증인 분들이 가는 병원 1등급 기준으로도 순수 본인 부담금이 한 달에 54만 원 정도고요. 식비까지 다 해갖고 한 100만 원 안팎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꽤 괜찮은 거죠. 100만 원 안팎인데 솔직히 여기다 이제 간병인이 필요하죠. 간병인을 갖다 따로 고용을 하면 간병인 비용이 한 달에 몇백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건 뭐 24시간 붙일 수는 없고요. 예, 간병인을 갖다가 따로 이제 고용을 하면 또 간병인이 중간중간 와서 가족들이 계속 붙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비용까지 하면 좀 더 돈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들어갔던 걸로 이렇게 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국에 비하면 엄청나게 싼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뭐 최고 싸다고 해봤자 세마이 팔벨룸 5,000불, 텍사스에서 5,000불 한다는데 자, 그거는
그냥 개인 간병인은 없는 거예요. 예. 그냥 공통 간병이 있는 겁니다. 호출하면 그때 나오는. 근데 그거는 한국에도 있어요. 근데 개인 간병인까지 한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알래스카 같은 데서 만약 그렇게 한다. 그러면 1년에 100만 불도 모자라요. 예. 그게 현실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미국에 비해서 금액이 엄청나게 싸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만약에 한국에서 돈을 못 벌고 저소득층이다. 그러면 부담률이 더 낮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점이 한국에 꽤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은퇴하고 서 한국에 가서 요양병원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일 큰 걸림돌이 자녀가 미국에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자녀가 미국에 있다는 건데 요거는 제 경험상입니다. 예. 자녀가 미국에 있고 같은 도시에 있어도 부모님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하면 못해요. 예. 근데 또 자녀가 뭐 미국에 있고 부모가 한국에 있다 하더라도 또 타이밍 맞으면 임종을 또 지켜볼 수도 있고 심지어 제가 알던 동생은 예전에는 이제 체류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갖고 한국에 나가지를 못한 상황인데 어머님이 꽤 건강하신 분인데 미국에 아들 보러 왔다가 미국에서 돌아오셔 갖고 또 큰아들인데 예, 어머님의 임종을 또 지켜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 나름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에 가서 롱텀 케어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또 그 점도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50만 불 정도 있다. 야, 이 돈 녹아내리는 건 뭐 금방이에요. 여러분 롱텀 케어 들어갔다 그러면 진짜 금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간 값으로 뭐 1년에 한 뭐 11만 불에서 13만 불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한 50만 달러 갖다 10만 달러 나누면 4년. 4년만 여러분이 롱텀 케어에 들어가신다. 그러면 이 돈은 다 날아간 돈이다. 그때부터는 돈이 없으니까 메디케이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분만 끝나냐? 예, 배우자. 아버님이 그랬으면 또 어머님이 또 병원에 갈 수 있죠. 예. 또 이게 문제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메디케이드를 받아갖고 가는 시설이 과히 좋지는 못해요. 특히 대도시일수록 과히 좋지는 못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이게 4년이라는 얘기는 뭐 미국 평균 얘기고 알래스카 같은 경우는 1년이면 날아간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또 문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평생 미국에서 열심히 일을 해갖고 100만 불, 200만 불 모았어요. 그래서 나는 꿈이 있죠. 아, 이거 내가 쓰다가 남는 돈 뭐 몇십만 불 그냥 또 자녀들한테 좀 남겨주고 이렇게 가야 되겠다. 근데 갑자기 여러분이 아파갖고 롱텀 케어가 필요해요. 어머님이 도와주지 못하고 아버님은 몸을 못 가누고 그럼 미국에서 롱텀 케어 갔다가 갑자기 그 돈 다 뺏기고 결국 병원비로 다 내야죠. 예. 다 내다가 결국 바닥이 남은 그때 가서 메디케이드로 해갖고 저소득층이 받는 메디케이드 가갖고 이렇게 참 비참하게 마지막을 갖다가 요양을 받는다는 거. 이거 진짜 괴로운 일이죠. 난 열심히 일했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요양원의 3분의 2가 메디케이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환장할 노릇이죠. 거기 있는 분들이 다 돈이 없어서 메디케이드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몇백만 불씩 모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돈으로 그동안 롱텀 케어 감당하다 못해갖고 결국은 돈이 다 떨어져서 메디케이드 들어오신 분들도 꽤 많이 될 거라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아니, 그러면 이런 메디케이드 안 받고 난 메디케어를 하는데 메디케이드가 100일밖에 안 되니까 그 뒤부터는 돈이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최소 한 달에 5천 뭐 어떤 지역은 뭐 15,000 이렇게 들어간다는데 그걸 갖다 내가 어떻게 감당하냐. 어떤 방법이 있을까? 예. 여기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롱텀 케어 보험이 있습니다. 예, 보험 하시는 분들이 많이 권해드릴 거예요. 예, 오늘 같은 얘기 많이 하면서 롱텀 케어 보험을 갖다가 드시면 어때요?라고 얘기하는데 예, 말 그대로 보험입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이 롱텀 케어를 안 하면 그냥 보험료만 날아가는 거고요. 예, 만약에 여러분이 뭐 아파갖고 롱텀 케어를 받는다. 그럼 커버가 되는 건데 이거는 젊을 때 들을수록 좋아요. 건강할 때 들을수록 좋습니다. 55세 제 나이쯤에서 연간 보험료가 한 1,750불 정도 되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남성분들보다 조금 더 길기 때문에 연간 한 2,855불 예, 조금 더 비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대충적으로 미국 전역입니다. 이거는 그냥 기준치 따지라고 말씀드린 거지 여러분 지역이 가격이 이렇다라는 건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걸 좀 나이가 더 들어서 들잖아요. 그러면 돈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험을 드신다 그러면 하루라도 젊었을 때 보험을 드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연세가 좀 있는 분들 중에서는 생명보험을 쓰시는 게 좀 좋은데 이 생명보험이 여러 가지가 있죠. 투자를 하면서 하는 투자성 생명보험도 있고요. 또 이런 또 롱텀 케어랑 같이 섞여 있는 하이브리드 또 생명보험도 있습니다. 여기 생명보험급이 뭐 예를 들어서 100만 불이면 100만 불, 200만 불, 200만 불. 내가 죽으면 내 아내도 죽으면 우리 자식 뭐 이런 식으로 베네피셔리가 다 정해져 있는데 사람은 언젠가 누군가 죽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돈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냥 돌아가시면 이 돈은 그냥 자녀들이나 남아있는 사람한테 가는 거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롱텀 케어를 한다. 그러면 이 돈으로 롱텀 케어 비용을 내고 근데 나중에 다 내고 나서 롱텀 케어 비용이 여러분이 뭐 100만 불짜리 보험이 있었는데 생명보험이 있었는데 롱텀 케어 비용으로 80만 불이 나갔다. 그럼 나머지 20만 불만 자녀들 혹은 베네피셜한테 주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보험 드는 것도 있습니다. 자, 둘 다 보험회사에 계신 분들이 많이 권장을 해주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이득이 뭔가를 꼼꼼히 따져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 이건 또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같이 도와주는 건데 HSA 어카운트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예, High Deductible Health Plan 어카운트라는 건데 자, 이건 미국의 보험료가 많이 비싸기 때문에 이 보험료를 갖다가 디덕터블이 높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 한 번 갈 때마다 뭐 그냥 10%만 낸다. 혹은 병원 한 번 갈 때마다 치료비 20% 낸다. 그러면 20% 낸다가 야 보험료가 더 싸지겠죠. 자, 그 싸진 만큼 여러분이 그 돈을 갖다가 HSA 어카운트에다 돈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401k나 Roth IRA나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을 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계속 불어나기 때문에 이게 여차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롱텀 케어가 필요하다 혹은 병원 갈 일이 있다 그러면 이 돈을 꺼내 쓸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이 돈은 이제 65세 이상이 되면 더 이상 더 붙지를 못합니다. Roth IRA하고 달라요. Roth IRA는 여러분이 돈을 버는 동안은 계속 더 돈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좀 그렇지가 않죠. 자, 그래서 HSA 건강저축 계좌를 갖다가 이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롱텀 케어를 간다 그러면 HSA 어카운트에 있는 돈으로 여러분이 사용할 수가 있고 만약에 그 일이 없다 그러면 노후 대책용으로 또 돈을 꺼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가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요구는 하지만 사전 계획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아니다. 그래서 메디케이드 플래너 혹은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도 권해주는 방법인데 자, 지금 재산이 어정쩡하게 있다. 그럼 그 재산을 자녀한테 미리 다 양도시켜주고 5년 있다가부터는 메디케이드를 신청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재산을 갖다가 합법적으로 다 줄이고 예, 다 없앤 다음에 메디케이드를 신청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감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반감 갖죠. 예, 근데 반감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아까 말했듯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 이렇게 자녀들한테 돈 주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면서 호의호식하니까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의 결말도 과히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자식과 의인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뭐 군대를 갔다 왔다 그러면 VA의 Aid in Attendance라는 혜택 같은 게 있으니까 혹시 군대 출신이다. 예, 그러면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되고요. 또 여섯 번째는 갑자기 돈이 이렇게 들어갔고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면 집, 예, 어차피 죽고 나면 뭐 없어질 집이잖아요. 예, 처분해야 되니까 리버스 모기지, 집을 담보로 해갖고 현금화를 시켜서 이 비용으로서 여러분의 롱텀 케어 비용을 갖다가 내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리버스 모기지 같은 걸 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살아계신 동안은 그 집에서 쫓겨나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리버스 모기지로 한 돈이 지금 다 바닥이 났다 한들 예, 여러분이 쫓겨나지는 않으니까 그게 좀 이득 아닌가. 다른 돈 빌리는 것보다는 좀 더 이득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 일곱 번째 제일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예, 롱텀 케어 비용이 적게 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알래스카에 계신 분들은 연세가 드시죠? 예, 젊었을 때 돈을 많이 벌었으면 타주로 가시는 게 이득이에요. 만약에 롱텀 케어를 한다. 알래스카에서 롱텀 케어 감당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미국의 남부나 예, 중서부 같은데 이런 데가 좀 더 싸기 때문에 텍사스, 미주리 뭐 이런 데 가시는 게 훨씬 낫고요. 뭐 대도시보다 뭐 혹은 또 알래스카보다 예, 뉴욕, 뭐 LA, 뭐 알래스카 뭐 이런 대도시 아니면 외진 곳, 알래스카처럼 의료가 비싼 곳 아니면 다른 데로 가시는 게 우선 롱텀 케어 비용이 5분의 1 수준이에요. 예, 알래스카랑 비교하면. 그래서 이런 것들도 큰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뭐냐면 우리 같이 코리안 아메리칸 이분들은 선택지가 하나 더 있어요. 한국으로 와서 롱텀 케어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상 롱텀 케어가 필요하면 저도 아마 한국에 나와서 롱텀 케어를 받을 것 같아요. 왜? 미국에서 롱텀 케어 받는 비용 갖고 제가 사설 롱텀 케어를 받아도 훨씬 싸요. 미국보다. 우선 금액적으로 싼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음식. 몸도 아파 죽겠는데 한국 음식 편하게 먹을 수 있다는 거. 예, 그것도 좀 크고요. 그다음에 또 보살펴 주는 사람들이 한국말을 할 수 있다는 거. 제가 아무리 영어를 잘하고 어쩌고 하더라도 사람이 아프고 힘들고 그럴 때 또 한국적인 또 정서가 있죠. 예, 어르신 좀 대접해 주는 정서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 정 같은 걸 느낄 때는 한국이 더 낫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제일 큰 걸림돌이 뭐냐? 자식이 미국에 있는데요. 예, 그거예요. 다들.
근데 저는 예 제 임종을 자식들이 지켜볼 팔자라면 볼 거고 아니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꼭 뭐 '자식이 제 임종을 지켜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뭐 미국에 있어도 자식이 바쁘면 못 오는 거예요. 예. 타이밍이 안 맞으면 못 오는 거고. 그리고 제가 한국에 있다 하더라도 진짜 뭐 제가 자식과 함께 임종을 할 수 있는 그런 운명이다 그러면 마침 아이들이 또 한국 나왔을 때 제가 또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국에서 롱텀 케어 받는 거를 많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자식 문제들 예 이런 것만 걸리지 않는다 그러면 한국에서 롱텀 케어 받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우선적으로 이제 한국에서 국민건강보험을 들여야 되겠죠. 예. 그걸 들려면 기본적으로는 F4 비자, F4 비자라고 그러죠. F4 비자를 받고 거주증을 받고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하시든가 아니면 F5 영주증 받는 거나 아니면 복수 국적을 받거나 이 세 가지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국민건강보험이 들을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한국에서 또 노인들을 위한 또 요양보험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들면 진짜 부담이 월 100만 원 밑으로도 내려갈 수가 있지 않나. 그리고 또 따로 뭐 간호사 이제 뭐 충당하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몇백만 원 갖고 뭐 담당 간호사도 있고 되게 편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이걸 받는다는 게 좀 쉬운 문제는 아니고 여러 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있는데 오늘 세세하게 다 설명을 못 드린 게 세세하게 설명드리면 하나하나가 다 1시간짜리 영상이기 때문에 세세하게 다 설명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관심이 있으면 더 관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댓글을 많이 달아주세요. 예, 그럼 나중에 또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나와 있는 동안도 예, 뭐 이런 요양병원도 가보고요. 요양시설도 가보고 이런 곳들 많이 가봅니다. 작년에도 여수에 있는 곳도 가봤고요. 네, 또 안동에 있는 곳도 가보고 동네에 있는 곳도 가보고 또 서울 근교에 있는 곳도 가보고 또 그런 분들로부터 많은 또 광고 제의도 받게 되고 근데 그걸 함부로 제가 쉽사리 얘기 못하는 게 그 광고 제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제가 뭐 제 돈 생기는 것만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광고를 했다가 여러분이 피해를 보시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한 가지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200만 불, 300만 불 있는데 뭐 롱텀 케어 보험은 지금 나이가 70인데 지금 들으려니까 너무 비싸요. 듣지를 못했어요. 그다음에 지금 생명보험 이것도 지금 너무 늦은 것 같아. 돈은 있는데 불안해. 아이들한테 주고 5년 뒤를 생각할까? 나 5년 안에 아플 것 같아.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있죠. 예, HSA 보험 뭐 그 헬스 세이빙 그 어카운트도 여러분이 못 하는 거예요. 왜? 65세 이상이면 더 이상 부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또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미국 내 초이스가 몇 가지가 있어요. 예. 이주를 하는 겁니다. 예. 아까 말했듯이 미국 똑같은 미국 땅인데도 롱텀 케어 비용이 알래스카하고 미국 싼 지역하고 5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좀 싼 지역으로 가보시는 것도 방법이 있고 한국으로 가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한국 같은 경우다 그러면 알래스카랑 비교한다 그러면 뭐 저는 봤을 때 뭐 12분의 1, 15분의 1 이 정도 비용만 갖고 한국에서 훨씬 더 나은 서비스로 롱텀 케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점도 꽤 괜찮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뭐 장벽은 자녀들이 미국에 있는데 나만 한국 와서 나 늙을 때 죽을 때 외롭게 이 걱정 제일 많이 하시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다 생각하기 나름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환경에 맞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몇 가지 준비 방법은 있습니다. 롱텀 케어 보험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분이 이제 HSA 어카운트를 갖다가 오픈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이브리드 보험, 생명보험과 롱텀 케어 보험을 같이 드는 방법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또 자산은 미리 자녀들한테 물려주고 처음부터 메디케이드 방법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또 미국의 롱텀 케어 비용이 저렴한 주, 뭐 텍사스 같은데, 미주리 같은데 이런 데로 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뭐 우리 같은 또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 혹은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리안인데 뭐 캐나다 사시는 분들, 뭐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한국으로 가서 롱텀 케어를 받아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가 사실상 좀 무거운 주제입니다. 죽는 거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죽기 전에 아픈 거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무거운 주제인데 우리가 피해갈 수는 또 없는 주제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이렇게 우연한 행복을 안 왔으면 아직도 저는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하루라도 빨리 생각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합니다. 롱텀 케어 보험을 들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해봤는데 저는 거의 마음을 굳힌 것 같아요. 그냥 왜냐하면 저희 장인어른 롱텀 케어를 3년 동안 받고 돌아가신 거를 봤고요. 저희 어머님 또 미국에서 한 8개월 정도 롱텀 케어 받다가 돌아가신 걸 봤는데 미국에서 받는 것보다 저는 한국에서 받는 게 좋아요. 돈도 돈이고요.
환경도 한국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나이 들면 좀 더 한국 음식이 먹고 싶고 아플 때 영어로 듣는 것보다 한국말 듣는 게 더 마음 편할 것 같다는 이런 좀 생각도 듭니다. 주변에 또 한국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마음적으로 또 편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뭐 너무 아파서 고생고생하다가 돌아가시는 이런 상상은 누구나 하기 싫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의 건강은 아무도 장담 못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냉정하게 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참 아쉬워요. 예, 열심히 일하고 세금 냈던 메디케어 했던 사람들한테 사실 롱텀 케어를 갖다 다 해 줘야지 맞는 거 아닌가. 사실상 돈이 없는 메디케이드 이 사람들한테는 롱텀 케어를 무제한으로 해 주면서 돈을 열심히 냈던 이 세금을 냈던 사람들한테는 메디케어라고 딱 100일 지나면 개인 돈으로 다 롱텀 케어를 해라. 이게 옛날에 만들었던 법안이라 그래요. 예, 옛날에는 보편적으로 롱텀 케어 가는 시간이 2 년이 채 안 됐는데 요즘엔 자꾸 사람들이 장수하면서 3 년, 4 년으로 자꾸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그냥 계셔 갖고 거동을 제대로 못 하고 그냥 남의 보호만 받고 지내야 되는 시간이 3 년, 4 년으로 자꾸 늘어난다고 하니까 제일 큰 복병 아닌가 싶어요. 나이 들어서 제일 큰 복병. 저는 먼저 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200만 불을 캐시로 갖고 있으면 그거는 모자라요. 근데 한 50만 불이라도 여러분이 패시브 인컴을 잘 만들면 남은 인생 사는데 그게 큰 문제는 안 돼요. 근데 그 50만 불이 만약에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롱텀 케어로 몇 년을 지낸다? 그러면 여러분 또 알거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이게 안타깝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뭐 누군가 다 자기 의지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롱텀 케어는 자기 의지대로 절대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책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늘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운 거는 아니 왜 나이가 들수록 세상을 더 편하고 가볍게 살아야 되는데 왜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더 머리를 쓰고 공부해야 될 게 더 많은지 이게 좀 항상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되게 이제 뭉뚱그려서 크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얘기가 좀 이해가 안 가신다. 그럼 또 시간 나실 때 한 번, 두 번 더 틀어보세요. 예, 틀어보시면 아, 이런 방법이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좀 더 궁금한 게 있다. 그럼 밑에 댓글로 적어주세요. 캠페인 나는 또 이런 거 같은 게 더 궁금한데 이런 내용을 갖다 나중에 한번 또 얘기를 해주면 좋겠어요. 난 또 뭐 인슈런스하고 그다음에 또 롱텀 케어를 갖다 같이 커버하는 이런 품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이런 것들은 뭐가 있는지 좀 얘기해 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적어 주시면 다 그게 반영이 됩니다. 결국은 제가 주말 동안 항상 영상을 만드는 거는 시니어 분들의 미래에 대한 준비 이런 영상이 뭐 주기 때문에 고런 거에 대해서 항상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여행 갔다가 지금 뭐 돌아오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자, 오늘 내용도 예, 좋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무조건 누르고 예, 시작하시고요. 댓글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그래야 저도 또 신나서 열심히 또 영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 혹시 계세요? 예, 그러면 구독 버튼 누르시고 알림 버튼 누르시면 앞으로도 이렇게 뭐 여러분한테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계속 알림이 올라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연휴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는 또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